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보겠습니다.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최근 중국에서 김치를 좀 파오차이라고 부르면서 맞아요. 자국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으로 제정해서 좀 자신들이 김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가 많이 나갔었죠? 굉장히 네. 자국민들의 어떤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이 파오차이가 아닌 신치로 명시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네. 김치가 아닌 신치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중국어에 그 기역, 그러니까 김이라는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이번 조치로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가 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김치의 세계적 위상도 높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국가의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이지 민간 부분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맞아요. 중국 현지에서는 아직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는 그대로 이제 파오차이로 돼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요. 예. 중국인들이 사실 이 신치라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번 사안은 예민한 구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최대한 주의와 세밀함을 기울여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왜 자기네 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그 3,000년 전 중국 문헌인 시경에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밭 안에 오이가 있으니 이를 벗겨 저채를 만들어서 조상께 바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김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절인 채소 음식을 뜻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이를 근거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저채 음식은 중국에서 전파됐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단순한 논리라면 그러네요. 전 세계 채소 절임 음식의 원조는 모두 중국이 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고 네. 문헌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기원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뭐 것이 현재 아닌가 싶습니다. 남아있지. 사실 우리가 더 지금 제대로 그럼요.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정말 이 신치라는 게 앞서 한자로는 그럼 무슨 뜻이 되는지 중국어로 이제 신치로 표기하겠다 하고 우리 문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신치?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신치라는 것은 매울 신자에 기이할 기자를 섞은 건데요. 신치라고 발음합니다. 이 애초 이번 김치 번역어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 사실 이 김치의 속성을 잘 반영을 하면서도 중국인들에게 김치의 특성을 잘 알려주기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맵다라는 김치의 속성과 그리고 매우 새로운 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자를 사용해서 신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중국어로 발음하면 신치가 되는 것이죠. 얼핏 들었을 때는 김치와도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뭐 중국 읽어주는 시인으로 활동하니까 제가 중국의 경우에 이 외국어 번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은 외국 문화와 외국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자국화를 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카콜라 이런 것도 자신들의 말로 쓰잖아요. 바꾸죠. 네.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모든 외국어들을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어는 그 발음을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그것도 이제 펀츠라고 하는 딱 들으면 알 것 같네요. 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커피 브랜드도 싱바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브랜드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발음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들리고 들었을 때 뜻이 좋아야 중국인들이 이 번역 잘했다라고 평가를 그렇겠네요. 합니다. 뜻이 안 좋고 발음만 비슷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신치라는 번역이 사실상 중국인들에게 딱 뭔가 와닿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 역시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들었을 때 빡 김치라는 느낌이 오다기보다는 이 신기할 기자를 쓴 것이 과연 맞나. 좋은 의미만이 있을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치의 어떤 전통성이나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번역어에 대한 고찰도 앞으로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분들은 합니다. 들어가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러다가 양국 간의 뭐 자존심 대결이라 그럴까? 우리가 종주국이다. 서로 그러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중국이 너무 자기 자국 것이 아닌 것을 자국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치라는 명칭도 지금 중국 세계일보의 뉴스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치라는 용어는 파오차이한테 넘어설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종착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 김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고 막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네. 한식당에서 파는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라면서 신치라는 것을 추진하지만 이건 너네들의 혼잣말일 뿐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막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상 이 신치라는 번역건이 예전에도 한번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착이 안 됐었던 부분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문화가 중국 진입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자부심과 고집을 꺾으려면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전에 성공적인 번역 사례가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저희가 쇼월이라고 부릅니다. 네. 굉장히 흡사한 발음인데 예전에는 이걸 중국식으로 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쇼월로 바꾸는 노력을 굉장히 했고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중국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의 시골이나 외곽 지역을 가면요. 어르신들이 쇼월 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저 역시도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서울에서 왔다라고 하면 서울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한청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수도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신치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다 그걸 문화적으로 이해를 시키나 하는 맞습니다. 참 힘든 벽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고유의 것들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것이 관건이라면 그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사실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정용실이라는 이름, 그럼요. 방수진이라는 이름 참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 김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치라고 말하는 이 파오차이도 이름인데 이 파오차이하고 우리 고유 문화인 김치가 사실상 어원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라는 지점을 제가 봤는데 이 파오차이는 사실 술이나 식초, 알코올 같은 액체류에 채소류를 푹 담그다는 뜻으로 파오라는 담그다, 채소라는 차이가 합쳐진 말이고. 근데 주로 액체류에. 그럼요. 액체류에다가 담그는 거. 구의적으로 담그는 것을 말하는 그러면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오이 절임? 장아찌 종류.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아. 그런데 김치의 어원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김치 냉장고 브랜드 이름을 알때 딤채라고 하는 침채, 딤채, 딤치 이런 식으로 이어온 것인데요. 예. 이 침채라고 할 때 침은 사실 잠기다. 그러니까 잠근다는 게 아니라 잠기다. 지금 왜 잠기다라는 말을 썼냐 하면 중국의 파오차이랑 달리 채소를 소금에 절여두면 채소 속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소금물이 되고 채소가 오히려 그 소금물 속에 침전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액체류를 담궈서 한 게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는 물로 인해서 채소가 잠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치는 우리 고유의 어떤 절임문에 굉장히 맞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파오차이는 정말 장아찌예요. 우리로 보면. 맞습니다. 피클과 유사하다는 말은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김치가 우리 밥상에 빼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이 김치가 아니었다면 비타민C 이런 거를 정말 섭취할 그 수단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요. 김치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인데 이 이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길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름은 제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건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갖는 유일무이한 나의 것이지만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지우고도 없앨 수도 없고 하지만 스스로 지어부를 수는 없다. 허나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 이름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중요한 거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떤 시를 저희가 만나보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떠올린 시는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과 사람과 모든 것에 이 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깨달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고 이름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현종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야. 참, 이 사람이라는 자리에 저는 예.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름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름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네. 제가 이름과 함께 사실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 김치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사실 언어 번역 자체에 대한 문제겠는가. 네. 그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이나 의미가 그로 인해 퇴색될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김치라는 이름에는 사실 김치의 일생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김치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참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그 언어적인 것이 가지는 힘, 그렇죠.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느껴보게 네, 됐습니다. 네. 방수진 시인과 함께 김치의 중국어 번역 과정 또 그 개정 소식 이걸 저희가 들으면서 이름의 의미 그리고 시도 한 편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